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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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오늘 11월 18일 첫 노래로 박원의 노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끊이질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 오늘 11월 18일 첫 노래로 박원의 노력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제가 수능 날이었잖아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네, 학교 안 가죠 오늘. 네, 고3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영화를 보러 가든 뭘 하든 그냥 집 구석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애와 김루트의 No Worry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orry 외로운 날들 안녕 So sorry 몰래 울었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현희와 김루트의 No Worry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그 보시면은 막 하늘에 가끔 막 보면은 막 이렇게 이상한 비행 물체 같은 게 날아다니잖아요. 작은 건데 막 이게 카메라도 달리고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죠.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가 돼 있고 25g부터 시작해가지고 12kg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예. 드론은 원래 맨 처음에 군사용으로 좀 처음 생겨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고공 촬영이라든지 심지어 배달 같은 것도 드론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뿐만 아닙니다.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 재탄생돼가지고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사실 부담이 아예 안 되진 않죠. 네, 은근 되게 비싸던데 드론. 네. 그리고 이제 이 드론으로 농약을 이제 뿌린다든지 아니면 공기질을 측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어떤 드론을 활용한 뭔가가 좀 많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드론은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군사용,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되었어요. 드론이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벌이 내는 이제 우웅 거리는 그런 소리 있죠? 네, 그 소리를 뜻하는 뜻이 영어가 이제 드론이에요. 영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벌이 드론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어쨌거나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초창기에는 이 드론이 공군의 그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찰기라든지 공격기 같은 것들로 용도가 점점점 확대되고 조종사가 탑승하지도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장점점 때문에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많은 언론이 이를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드론을 공격에 활용을 했습니다. 네, 2010년에는 122번 그 넘게 파키스탄과 예멘에 드론으로 폭격을 가기도 했어요. 네, 그때 비영리 뉴스 제공 기관인 조사보도국은 미국의 드론 공격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드론 공격으로 어린이나 이런 민간인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드론 공격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저씨가 그 이제 드론으로 너무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거는 안 된다.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떤 그 드론으로 어떤 공격을 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서 어떤 드론으로 인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인한 어떤 민간인 피해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드론이 군사용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미디어, 개인을 위한 어떤 용도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여전히 드론 시장에 나온 제품 중에 한 90% 정도는 군사용이에요. 네,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이 드론 기술력을 높이는 데 더 힘쓸 것으로 보이고 미국 국방부는 2014년 12월 드론을 위한 공항을 따로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3,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66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드론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공항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네, 야 진짜 얘들은 돈이 그냥 썩어 나는구나. 네, 뭐 이런 거에다 돈을 이렇게 붓구나. 네, 땅덩어리 넣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드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의 Victorious 그리고 수란 잠밀킴의 미안합니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팔로알토의 Victorious 그리고 수란 자멜킴의 미안합니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IT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월 프라임 에어라는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아마존은 재고 관리와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데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택배 직원이 했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는 그런 유통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이를 위해서 그 드론을 개발하는 그 연구원을 굉장히 많이 좀 고용하기도 했고 아마존은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이런 법적인 규제가 풀리면은 바로 그냥 드론으로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야, 이젠 택배 기사님이 아니라 드론한테 택배를 받아야 돼? 야,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작은 스마트업들의 그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러한 스마트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드론 제조업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2014년 4월에 인수했고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는 직원 20명 정도 둔 작은 회사거든요. 근데 페이스북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페이스북은 구글의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빼앗기니까 다른 드론 업체인 어센타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 어센타를 인수하는데 약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8억 원을 인수 금액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야, 뭐 구글 아니 저거 그 드론 만드는 그 회사를 야, 뭐 이게 이렇게 돈 많이 주고 그새. 예. 어쨌거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드론을 내세워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확장할 심산이에요. 구글은 열기구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무선 인터넷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야, 이거 대박이다. 구글은 열기구에 더해가지고 드론으로 무선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인데 페이스북도 인터넷 .org 프로젝트로 저개발 국가에 인터넷 기술을 보급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1만 1천여 대의 드론을 띄워서 중계기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 중인데, 야, 요거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요즘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무선 인터넷. 요거를 드론으로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뭐 그런 기술을 이제 원하는 것 같은데, 요건 신기하네. 네. 글로벌 기업 외에 드론에 큰 관심을 가지는 다른 기업도 많은데 신문, 방송업계라든지 영화 제작사가 대표 사례입니다. 이들은 드론을 어떤 촬영용 기기로 활용하고 있어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해가지고 스포츠 중계라든지 아니면 재해 현장 촬영이라든지 뭐 탐사 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지리적인 어떤 한계라든지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생생하게 렌즈에 담아낼 수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항공 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2014년 탄자니아에서 사자 생태를 촬영하는데 드론을 도입했고, CNN에서는 터키 시위 현장 그리고 필리핀 태풍 하이안 취재 같은 것도 드론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능 방송이라든지 뭐 드라마 뭐 이런 거에 이미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이러한 이유로 HD급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이 최근에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업계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6월에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도미노 피자는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은 몇 년 안에 실제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DHL은 파슬콥터라는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2014년 9월부터 육지에서 12km 떨어진 독일의 한 섬에 의약품이라든지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괜찮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을 겨냥한 드론도 나오고 있어요. 주로 이제 RC 마니아라든지 아니면 키덜트족을 공략한 제품인데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드론을 이제 왔다 갔다 뭐 약간 조종 자동차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핸드폰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어디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일반 소비자를 공략하는, 네, 그런 드론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긴 한데,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한번 봐봤어요. 드론이 일반인이 살기에 이제 괜찮은 거. 좀 비싸더라고요. 네. 일반인이 사기엔 조금 비싸던데. 네. 약간 제가 서민이라서 비싸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좀 비싸던데 이거.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만 듣고 드론의 어떤 한계라든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울컥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울컥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드론 연구 개발에 조금 적극적이에요. 방위산업체나 중소기업, 택배업체들도 최근에 드론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드론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잖아요. 드론은 아직까지 뭔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고, 법도 아직은 기존 군사용이나 뭐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던 것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드론을 상업용으로 활용하려면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 개정이 필요해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도 비슷한데, 드론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른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뽑고 있어요.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 물질을 넣어서 뭐 폭탄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넣어가지고 뭐 터트릴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이 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날아가다가 추락했는데 하필이면 그 추락하는 장소에 뭐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뭐 해킹을 당해가지고 뭐 장애물에 부딪힌다든지 뭐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사생활 침해 위협도 있어요. 촬영용 드론이 많아지면은 이제 진짜 그 막 고층에 사는 이제 뭐 아파트에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여자 집 막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막 촬영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나겠죠.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미리 관련 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독일 DHL은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행 구간도 따로 만들고 속도도 시간당 40마일로 제한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틸그룹은 향후 드론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서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대표적인 성장을 보이는 어떤 드론 제작 업체가 DJI입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DJI는 2011년 매출이 42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에 1억 3천만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해요. 직원 수도 2011년에는 90명이었는데 이게 2014년에는 2,800명을 넘습니다. 네,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한 거죠. 네, 기존에 제공하던 저가형 드론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담은 고가형 제품도 선보였어요. 2015년 열린 국제 소비자 가전쇼도 드론의 위상을 열실히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그 국제 소비자 가전쇼 현장에서 드론은 아직 좀 생소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드론만을 위한 어떤 그 부스 같은 거를 만들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드론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하지만 이 드론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한계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단점들은 반드시 좀 개선돼야 할 사항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조금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그 무선으로 이렇게 막 날라다니면서 헬리콥터처럼, 네, 날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하는데, 야 진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야 진짜 조만간 그 나르는 자동차가 생겨날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2부 첫 번째 순서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으로 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장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지문에 답이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나는 요거 같다 라고 하시는 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냥 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네, 잘 들으시고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연인 관계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연인과의 어떤 관계를 의심하던 중에 바람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인의 방에 뭔가 물건을 놨어요.
네, 뭔가 이제 바람 피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연인의 방에다가 뭔가 냅두고 왔습니다. 그 냅둔 물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브러쉬 빗, 그리고 두 번째, 속옷, 그리고 세 번째, 커플 그릇, 그리고 네 번째, 내 사진. 네,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인과의 어떤 관계를 좀 의심하던 중에 그 상대방이 바람 피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의 그 방에다가 뭔가 물건을 냅두고 왔어요. 네, 그렇게 냅두고 왔다고 칩시다. 네, 과연 그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가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그 빗, 그리고 두 번째가 속옷, 그리고 세 번째가 커플 그릇, 마지막 네 번째가 자신의 사진. 네,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바람 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뭐 뭘 냅둘까? 네, 뭘 냅두고 오지? 네, 사진? 네, 뭔가 그 내 사진이 있으면 혹시나 뭐 이렇게 바람 폈을 때 뭔가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내 사진을 냅둔다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다 선택하셨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심리 테스트인지. 오늘 심리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연인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 대한 그런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해석을 보면 첫 번째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그 빗을 선택하신 분들은 집착도가 90%래요.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네. 사랑이라는 핑계로 집착하고 몸도 마음도 사로잡힌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모두 그냥 다 바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연인들에게 어떤 더 집착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사랑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상대를 속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사랑에 묶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랑에 너무 좀 빠져가지고 일이라든지 뭐 어떤 일상생활 같은 데까지 좀 지장을 준다면은 사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이게 정말 행복인지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속옷을 선택하신 분들. 속옷 선택하신 분들은 집착도가 70%래요. 네. 마음보다 육체를 빼앗기는 것이 더 참을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속옷이라는 게 뭔가 그 어떤 성의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연인과 어떤 몸과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어떤 그 근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그 어떤 그 쾌락의 근원을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시의 눈을 번뜩이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관능적이면서 뭔가 좀 아름다운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멋있는 이성을 연인의 주위에 냅두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조금만 있어도 다 그냥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은 연인에게 조금 두렵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무섭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냅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구속하면은 약간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커플 그릇을 선택하신 분들. 커플 그릇을 선택하신 분들은 뭔가 이제 믿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그 연인과의 마음과 마음 사이의 어떤 그 연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사랑의 보증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이성적이고 냉정한 연애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어딘가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욕구와 그 독점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뭐 질투라든지 바람기의 의심이 한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를 쳐도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예, 사실 이런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집착으로 인해서 이런 그 어떤 그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그 받기가 조금 드물어요.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마음이 이제 몸 그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막 그래도 이제 밖으로는 표출 안 내니까 뭔가 공과 사를 좀 구분을 하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워 그 좀 그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어쨌거나 그리고 마지막 저도 선택한 내 사진. 이런 분들은 집착의 정도가 10% 이하라고 합니다. 불안과 의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모든 것은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은 자기 애의 어떤 상징과 같은 뭐 자신의 사진을 둔다는 거는 연인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 한 사람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일은 별로 없고 상대가 바람을 핀다면은 격분해 가지고 바로 이제 뭐 헤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으로 인해서 사랑을 쉽게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진 않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연인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뭐 사랑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죠. 하지만 진정한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갑자기 조금 뭐 불안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집착에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겉으로 약간 좀 쿨한 척하다가 뭐 갑자기 좀 이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네. 약간 오늘 심테트랑 나랑 조금 오늘 안 맞는데. 네. 제가 약간 이 그 집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오늘은 네, 저랑 좀 안 맞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연인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대한 그런 정도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썩 잘 맞진 않았네요. 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노라조의 네 팔자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야 우수가 대박이야 올해는 노라조의 네 팔자야 듣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하는 애들지를 또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성 싱어송라이터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인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가 또 그 CM송 같은 거, 뭐 이렇게 광고송 같은 거 되게 많이 찍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그 라네즈 광고에 또 CF 노래를 또 만들어가지고 It's a Beautiful이라는 어떤 디지털 싱글도 냈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잘 된 모양입니다, 이게. 네. 잘 됐으니까 뭐 나중에 이거 말고도 다른 광고 같은 것들 많이 찍었겠죠. 네. 어쨌거나 이제 뭐 어디까지나 광고로 제작된 곡인데다가 소속사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양인지 뭐 이렇게 뭐 정작 그 본인도 네, 딱히 이게 그 발매가 된 줄 몰랐대요. 네, 발매 일인 줄은 몰랐대요. 발매되는 건 알았는데 이제 발매가 그날 되는 건지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게 윤하잖아요. 이게 알파벳으로 로마자로 하면은 YOUNHA거든요. 근데 이 앨범 나왔을 때 그 거기에 뭐 어떻게 써 있냐면은 YUNHA로 써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 유나 본인도 조금 당혹스럽다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다시 그 수정을 해가지고 발매를 하는 네, 그런 어떤 해프닝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거에 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었어요. OST도 직접 참여하고 그 집안 형편이 어려운 유나가 유승범에게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하고 보험사 직원인 유승범은 그걸 막으려고 뭔가 하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 영화 봤거든요. 네, 근데 유나가 제 생각에는 연기가 그렇게 네, 잘 하진 않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유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 영화에. 네. 거의 뭐 유승범 보려고 보는 거지 뭐. 네. 근데 약간 좀 네.
정말 그 본인 말대로 유나 본인 말대로 그냥 음악하게 두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지기가 돼요. 22대 별밤지기죠. 여담으로 뭐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전화 연결된 사람이 모두 단답형의 병풍이었었다고 해요. 자, 요거 그 어떤 라디오라든지 뭐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대방이 단답형이면 정말 힘듭니다. 네, 뭐 인터뷰하거나 뭘 할 때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이 별밤이 약간 그 어떤 청소년 같은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 유나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뭐 하는 애들이지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나가 이제 전속 계약 무효와 수익 정상금 4억을 달라는 전속 계약 부존 재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라이온 미디어가 전속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유나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가운데 10억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네. 한 11년 동안 11년으로 이제 체결된 그 전속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가지고 연예 활동의 자유를 좀 침해받았다면서 계약상 10만 장을 초과해서 음반이 판매될 때만 장당 5에서 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온라인 음원은 순이익의 10%만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되게 좀 불공정한 수익 배분 약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금 배분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2008년에 대상포진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후두염이라든지 폐렴 같은 걸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립싱크를 하게 하는 뭐 이런 그 일방적인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음악 경력에 5점을 남겼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계약 당시에 유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 이걸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었어요. 계약상 연예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활동을 중지할 때는 손해액과 함께 총 투자액의 3배, 자녀 계약 기간 예상 이익금의 2배와 1억 원을 별도로 비상해야 되고 유나가 2009년 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후두염에 걸려서 한 달간 입원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 5달 동안 연예 활동을 하지 못했고 최근 2년 동안 이제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뭐 잘 안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소속사 측에서는 네. 양측의 소송은 조정에 회부가 돼가지고 그 계속해서 그 법정에 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지 2012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라이언 미디어가 유나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나의 손을 들어줬는데 사실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거는 좀 약하게 먹은 거죠. 네, 그 유나가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벌어들인 수익금이 어마어마한데 그거에서 1억만 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이후에 그 유나가 어떻게 할 건가는 어떤 그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관자였거든요. 가장 언급 많았던 게 이제 안테나 뮤직 그 뭐야 이제 저거 그 누구지? 네, 유희열. 유희열이 아닌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윤종신이었나요? 네, 윤종신의 그 회사나 뭐 요런데 요런데 뭐 이게 유희열이라든지 뭐 약간 그 음악적인 엄마가 유희열이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소속사 없이 그냥 했지만 위얼 라이브라는 소속사를 통해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후의 명곡에서 양희은 특집 때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청자켓에다가 통기타를 메고
네 꿈을 펼쳐라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양은 씨에게 굉장히 극찬을 받고 이게 또 명장면으로 좀 많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진짜 노래를 잘 불렀어요. 진짜 엄청나게 잘 불렀어요. 뭐 저는 이거를 그 생방송을 못 보고 그 뒤에 이제 영상 그 찾는 그 사이트에서 요걸 찾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네. 뭔가 그 네 꿈을 펼쳐라라는 그 노래에 유나가 좀 감정이입을 많이 했는지 약간 좀 감동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유나는 나는 가수다 2에 출연하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그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맛깔나게 여기서 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나의 노래를 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편한가 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편한가 봐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서는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근데 이따가 저녁부터 비 온대요. 네. 뭐 물론 이제 비가 새벽 정도에 끝난다고는 새벽이나 내일 아침 정도에 비가 그친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은 춥잖아요. 네. 이따가 주무실 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 또 비 오거나 이럴 때 또 날씨가 또 추워지는데 그냥 주무셨다가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아무쪼록 오늘도 뭐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물러나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오늘 끝곡으로 뭘 해야 되나?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CK의 알코올은 싫지만 주면 마실 수밖에 들으면서 저는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코올은 싫지만 주면 마실 수밖에 알코올은 싫지만 주면 마실 수밖에 알코올은 싫지만 주면 마실 수밖에